늙어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를 말리고 마음을 갉아먹으며 결국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방 안에 불빛은 켜져 있지만 대화할 이가 없는 침묵의 공포,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젊을 땐 혼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혼자가 형벌이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낯선 초췌한 노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외로움이라는 괴물을 무너뜨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노년이 살아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은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며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집, 적막만 흐르는 줄 알았던 공간이 모니터, 불빛 하나로 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키보드 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올려놓는 그 작은 행동이 외로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한동안 집 안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은 없었고 TV 속 목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사준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한 순간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화상으로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온라인 요가 수업으로 하루를 열고 오후에는 세계 곳곳의 동년배들과 수다를 나눕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니 하루가 짧아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산의 정혜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술잔만 붙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댓글이 쏟아지고 누군가는 선생님 사진 덕에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그 순간 정혜수 씨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화상 모임에서 사진을 공유하며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외롭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대전의 이명희 씨는 손주들이 외국에 나가버린 뒤 허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을 배우며 온라인 영어 회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눌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웃음 속에서 진짜 교류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생기고 생일날엔 화상으로 축하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인 이명희 씨는 이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무기입니다. 화면 속 작은 아이콘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짧은 메시지 하나가 긴 밤을 버티게 합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외롭다고 방 안에 갇혀 있기보다 손끝으로 세상을 여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외로움은 조용히 사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배우고 연결되고 나누는 순간 그 외로움은 산산조각 납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은 각종 자원봉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무섭게 자랍니다. 방 안에서 혼자 숨만 쉬고 있으면 그 숨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와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메마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을 집에서 눈물로 보냈습니다. 식탁은 늘 혼자였고 TV를 틀어놔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모집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정혜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삽니다라고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주 빠지지 않고 봉사에 나갑니다. 집에만 있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문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술과 TV로만 시간을 보내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청소년 멘토 봉사에 참여하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라는 말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박문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애들을 도운 게 아니라 애들이 날 살려준 겁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는 다시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홀로 지내며 늘 병원만 드나들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이 가득한 약장 앞에서 늘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워있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며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는데 환자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라는 물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오히려 그녀의 병세도 호전되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외로움에 몸이 병들었을 뿐 봉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길입니다. 외로움이란 나는 쓸모없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외로움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한 남성은 쓰레기 줍기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늘 집에서 혼자 술만 마셨는데 이제는 매주 아침 동네를 돌며 후배들과 웃으며 청소를 합니다. 손에 쥔 것은 집게와 쓰레기 봉투뿐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젊은 날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확신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더 이상 적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에 밤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건 결국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사는 세상과 이어주는 끈입니다. 늙어가는 몸은 약해져도 다른 이를 돕는 손길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손길이 누군가를 살리고 동시에 나를 살립니다. 늙어 외로움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각종 자원봉사에 나서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도시락 하나, 손 한번 잡아주기, 작은 미소 하나. 그것이 외로움의 감옥을 부수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순간 외로운 당신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확실한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흘려보낼 때 더욱 깊어집니다.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가는 만나겠지라는 미뤄둔 마음이 쌓이면 결국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처럼 대하지 않은 하루가 평생의 후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영숙 씨는 남편과 늘 티격태격 다퉜습니다. 말다툼을 하고도 내일 사과하지 뭐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괴물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젓가락 중 하나가 영원히 쓰이지 않는 것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겼다면 남편과 싸우는 대신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끔찍한 후회는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이종남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한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출근 전에도 꼭 손을 잡고 저녁 식탁에 앉으면 오늘이 마지막 저녁일 수도 있지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할 만큼 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가 두렵지 않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면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렬한 증거입니다. 대전의 김미화 씨는 손주와 보낸 짧은 순간을 평생 간직합니다. 손주가 유학을 떠나기 전 함께 놀이터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을 사진처럼 마음에 담았습니다. 손주는 멀리 떠났지만 김미화 씨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겐 그 순간이 영원해요. 마치 매일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긴 덕분에 홀로 남아도 행복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정인호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지막처럼 대했습니다. 매번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나는 그에게 고맙다 말했고 웃으며 건배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 마지막처럼 대했던 순간은 남은 외로움조차 위로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 믿고 오늘의 대화와 인연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혹합니다. 노년의 하루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실과 같습니다. 마지막처럼 대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사라진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미뤘던 전화 한 통을 걸게 되고 쓸데없는 원망 대신 따뜻한 말을 꺼내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 하나가 외로움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늙어 외로움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웃는 얼굴, 지금 내뱉는 말, 지금 잡은 손길이 영원히 남는다고 믿어 보십시오. 그 순간을 품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힘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확실한 네 번째 방법은 새로운 곳을 탐방하며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정체된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늘 같은 골목, 같은 집, 같은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져 있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서울 서대문에 사는 이은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방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혼자 잠드는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주최한 근교 탐방 모임에 따라 나선 순간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절집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빴지만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오른 동년배가 다시 젊어진 것 같죠? 라고 웃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은자 씨는 매달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현 씨는 은퇴 후 술과 담배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무너지고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강제로 제주도 여행 티켓을 끊어주며 아버지 바다 좀 보고 오세요라 했을 때마저 그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주 바람을 맞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노을 속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여행은 그의 삶을 되살린 기적이었습니다. 돌아온 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탐방하며 블로그까지 운영합니다. 댓글로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을 받을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영자 씨는 손주들이 외국으로 떠난 뒤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답사 동호회에 가입해 처음 가본 철길 마을에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허물어진 창고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과 웃던 순간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엔 어디를 가야 할까라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매주 새로운 도시를 탐방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바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폭발 같은 자극입니다. 같은 방, 같은 길에만 머물면 외로움은 썩은 물처럼 고입니다. 하지만 낯선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공기와 사람, 풍경이 들어와 영혼을 흔듭니다. 어떤 이는 동네 뒷산만 올라도 달라집니다. 오르는 길에서 옆 사람과 숨을 고르며 나누는 짧은 대화, 정상에서 함께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외로움의 독을 씻어냅니다. 또 다른 이는 가까운 시장만 가도 활력을 얻습니다. 낯선 상인과 나누는 짧은 농담, 새로운 음식의 맛은 곧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외로움을 무너뜨리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용기, 낯선 길을 향한 작은 모험이 삶을 되살립니다. 늙어 외롭다고 방에만 숨어 있으면 그 외로움은 곧 병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을 탐방하며 얻는 활력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십시오. 내일은 더 낯선 곳을 탐험하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당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곳이 곧 새로운 사람, 새로운 웃음, 새로운 삶을 불러옵니다. 활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외로움을 이긴 승자가 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확실한 5번째 방법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힘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를 두려워할 때 자라납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어도 혼자가 두려우면 그 불빛은 감옥의 조명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나 혼자를 친구 삼는 순간 그 정막은 자유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간 방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는 시간이 고통이었고 혼자 잠드는 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너뜨리지 말고 즐기자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작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 오늘 느낀 감정. 처음엔 허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메모는 삶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내 일기와 대화하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박철민 씨는 퇴직 후 친구도 동료도 사라지자 술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망가지고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술 말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바둑 앱을 다운받아 혼자 두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돌을 놓는 순간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자 온라인에서 상대가 생겼고 오늘 한판 하시죠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두는 바둑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매일 혼자 두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혼자가 즐거워지니 외로움은 더 이상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김영희 씨는 손주들이 모두 떠난 뒤 TV 앞에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늙으면 나는 무너진다.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색을 입히는 순간 마음도 물들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었을 때 집안은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 이게 다 내가 그린 거야? 라며 감탄하자 그녀는 당당히 웃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예술로 바꾸자 그녀의 삶은 다시 빛났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로 떠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젊은 날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혼자여서 더 자유롭다. 혼자여서 더 깊이 나를 만날 수 있다. 반대로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고요한 방을 감옥처럼 여기고 정막을 괴물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술, TV, 무의미한 전화로 시간을 메우려 하지만 결국 더 큰 허무에 빠집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커지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사라집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힘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도 맛있다고 느끼고 혼자 산책하며 나무와 대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외로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곁에 두고도 웃을 수 있다면 세상 어떤 고독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늙어 외로움을 물리치는 길. 그것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가장 큰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친구임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늙어도 퍼주면 효자 부모라 불릴 줄 아시죠? 아닙니다. 퍼주는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남 챙기다 보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십니까? 돌아오는 건 배신과 무시뿐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어리석은 퍼줌입니다. 이웃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남의 체면을 지켜주려 내 돈과 내 품위를 내어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갈기갈기 찢깁니다. 충격적인 건 내가 희생할수록 고마움이 쌓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요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이유, 오늘 그 잔혹한 6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 노후 자금을 남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밥을 먹고 약을 사고 병원에 가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무너집니다.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고 배신과 무시만 쏟아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최영자 씨는 아들이 집을 산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노후 자금을 털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엄마, 고맙다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은 몇 년 지나 새 집에 들어가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난 최 씨는 결국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퍼주며 아들의 성공을 도와줬지만 본인은 존엄을 잃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75세 박기호 씨는 친구의 사업을 돕겠다며 노후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했고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남은 건 공허한 통장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을 내 노후에 쓰지도 못하고 남손에 날려버렸다.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 반대로 단호하게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김정자 씨는 딸이 남편과 갈등 끝에 집을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건 내 노후를 지키려고 있는 돈이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빚을 져서라도 내가 해결해라. 딸은 처음엔 원망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자립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줬다면 딸은 더 약해졌을 것이다. 지켜낸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품이었다. 또 다른 사례. 전북 전주의 72세 이호철 씨는 손주의 유학비를 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손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장학금을 따내라. 나는 내 노후를 팔아 내 길을 열어주진 않는다. 손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공부에 매달려 스스로 장학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킨 것이 결국 손주의 정신까지 바로 세운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생명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살 수 있고 추운 겨울 난방을 틀 수 있습니다. 남에게 퍼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퍼준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며 요구만 더 커집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고마움을 바라며 퍼주는 순간 그 돈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시와 멸시로 돌아옵니다. 노후 자금이 무너지면 당신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내 노후 자금을 잃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방패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남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평생 땀과 눈물로 지켜낸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남을 도우려 했던 선의가 결국 내 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장명자 씨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이 급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만 대출 좀 받아주세요. 성공하면 콥절로 갚을게요. 결국 장 씨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실패했고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독촉장이 날아들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 씨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던 선택이 결국 본인을 파괴한 겁니다. 부산의 76세 김동철 씨는 친구를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형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몇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남은 건 김 씨 이름으로 된 빚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에 연금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집을 빼앗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호구라 불렀습니다. 정과 의리로 지킨 친구가 결국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끄는 이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오미자 씨는 딸이 엄마, 전세 보증금이 급해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라며 울며 부탁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마지막 숨통이다. 그걸 담보로 내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딸은 처음엔 냉정하다며 등을 돌렸지만 결국 스스로 맞벌이를 하며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내줬다면 지금 딸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거절이 결국 자식까지 살린 거였다. 또 다른 사례. 전남 광주의 72세 박기호 씨는 손주의 유학비를 위해 집 담보 대출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옆집 노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해줬습니다. 나도 그 길 걸어봤어. 결국 집 잃고 손주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박 씨는 대출을 포기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으며 오히려 더 독립심을 키웠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 집을 지킨 게 결국 내 손주에게도 본이 됐다. 집을 담보로 퍼주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붕괴입니다. 내 집은 내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은행 독촉에 시달리고
남의 집 월세살이에 쫓기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며 요구만 늘어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남을 위해 담보로 내놓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집을 잃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역사, 당신의 존엄, 당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퍼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남이 아닌 은행의 손에 넘어갑니다. 남은 시간 지켜야 할 건 남의 부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집, 내 노후, 내 존엄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 자식들에게 본의 안 되게 퍼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모른 채 퍼주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망가뜨림입니다. 자식은 고마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책임과 탐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퍼줌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윤미자 씨는 평생 전략하며 모은 돈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집 장만할 때, 사업할 때, 심지어 카드값이 모자란다고 할 때도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아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책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윤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퍼준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는 칼이었다는 걸. 부산의 75세 박철수 씨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부터 며느리의 쇼핑비까지 대신 내줬습니다. 처음엔 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서로 돕는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했고 박 씨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인색하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에게도 잘못된 본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늘 돈을 내주니 부모에게조차 의존하는 버릇을 배웠습니다. 결국 퍼줌은 사랑이 아니라 세대를 망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선을 그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71세 정혜자 씨는 아들이 결혼 후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지켜라. 나는 내 노후를 지킬 거다. 처음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스스로 서야 했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돈을 퍼줬다면 지금 내 아들은 철부지로 남았을 것이다. 거절이야말로 최고의 본이었다. 또 다른 사례. 인천의 70세 김동현 씨는 손주 돌봄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너희가 함께 키워야 애가 부모 책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매정하다고 했지만 손주는 오히려 부모와의 애착을 더 튼튼히 쌓았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퍼준 게 결국 손주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다. 노년의 자식에게 퍼주는 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본이 되지 않는 퍼줌은 독이 됩니다. 자식은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손주는 당연히 기대는 습관만 배우게 됩니다. 퍼주는 순간은 뿌듯할지 몰라도 결국 자식은 의존을, 손주는 버릇을, 부모는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제는 냉정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할 건 무조건적인 퍼줌이 아니라 책임과 절제의 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퍼주며 사랑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노년은 본을 남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자식이 평생 배워야 할 건 부모의 퍼줌이 아니라 부모의 절제입니다. 본이 안 되는 퍼줌은 결국 내 인생도 망치고 자식 인생도 망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남은 시간 내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본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네 번째는
내 노년의 품위를 버려가며 퍼주는 것입니다. 돈을 내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존엄을 무너뜨리며까지 남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밥값조차 아끼며 내 몸을 굽히고 내 얼굴에 침을 맞아도 웃으며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의 품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노년의 마지막 무대는 존엄이어야 하는데 퍼줌은 그 존엄을 짓밟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김순애 씨는 모임에서 늘 밥값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연세 많으시니라는 농담에 웃으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몇 번은 체면이었지만 그 체면이 반복되자 모임은 김 씨가 계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 집 전기세까지 밀렸습니다. 품위를 지킨답시고 돈을 퍼주다. 정작 본인의 삶은 구차해진 것입니다. 부산의 75세 오태식 씨는 손주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을 못 사주면 체면이 구겨진다며 국민연금까지 당겼으며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고마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안 사주면 안 되는 분이라며 요구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오 씨는 병원 비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고 손주에게도 존경을 잃었습니다. 품위를 잃어가며 퍼준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품위를 지킨 이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71세 이정자 씨는 동네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선배님, 이번에도 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계산기만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 오늘은 각자 내 몫을 내라. 순간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위를 지키니 오히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또 다른 사례. 대구의 70세 박진호 씨는 결혼한 딸 부부가 늘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위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존중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더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로 취급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내 품위는 내 돈보다 소중하다.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나서야 가족 간의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무릎 꿇으며 남의 눈치 보며 지갑을 여는 건 존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굴욕입니다. 퍼주며 얻는 건 칭송이 아니라 무시와 당연함 뿐입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체면이나 타인의 인정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야 마지막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노년의 품위를 버려가며 퍼주는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비참하게 찢어집니다. 당신이 남길 건 돈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그 품위를 잃으면 사랑도 존경도 행복도 사라집니다. 늙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존엄입니다. 그것만은 어떤 이유로도 퍼주며 내던지지 마십시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내 양보가 당연시되게 퍼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쌓이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늘 내어주니까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내 양보는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영순 씨는 늘 마을 버스 자리에서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어르신 참 인자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기대했습니다. 저 어르신 오시면 자리 비켜주실 거예요. 결국 그녀는 무릎 관절이 아픈데도 서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산의 75세 정만수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자신의 몫을 두세 배씩 부담했습니다. 어르신이니까요 라는 말에 웃으며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모임비를 일부러 적게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정 어르신이 메워주시잖아. 결국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 모임비로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양보는 그들에게 배려가 아니라 지갑이었음을. 반대로 단호하게 끊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이정화 씨는 늘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아이 봐달라, 장을 봐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하지만 어느 날 허리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며느리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양보가 당연해졌구나. 병실에서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퍼주지 않겠다고. 퇴원 후 며느리의 부탁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내가 해라. 처음엔 며느리가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내 양보를 끊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바로 서더라. 또 다른 사례. 전남 목포의 70세 박호영 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늘 음료수와 간식을 사다 줬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경비원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라는 말에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으로 시작된 행동이 어느새 의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정성이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가 될 때 그건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노년의 양보는 고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연시될 때 그것은 자해입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계속 퍼주는 건 결국 내 품위와 건강 그리고 노후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 양보가 상대에게 배려가 아니라 권리로 굳어지는 순간 나는 이용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품격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남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남은 삶입니다. 내 양보가 당연시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이고 자존심의 파괴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여섯 번째는 내 불안을 키우며 퍼주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빈 지갑이 아닙니다. 끝없이 커져가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보겠다고 남에게 퍼주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퍼주는 순간은 잠깐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불안과 더 깊은 후회뿐입니다. 결국 남의 배만 불려주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정영호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탁에도 무조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자 퇴직금 일부를 내줬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모자란다 하니 적금을 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도와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곧 망했고 손주는 학원 다녀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남은 노후 자금을 더 내줘야 하나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퍼준 만큼 안도는커녕 마음의 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부산의 68세 김정희 씨는 동네 경조사에 불안했습니다.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돈을 적게 내면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살림을 쪼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체면이 아니라 씁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이렇게 신경 쓰네라는 뒷말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 때문에 남에게 퍼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만 깎아먹었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속아 집을 담보로 내주는 사람들, 조금만 투자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불안은 선택을 흐리게 하고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의 인생은 채워지지만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충청도에 사는 70세 박성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혼자 사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 덜 불안하실 거예요 라며 권한 다단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내면서도 외롭지 않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빚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불안에 휘둘려 퍼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안심하려고 내준 돈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웁니다. 관계를 지키려 내민 정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결국 불안은 절대 퍼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불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문제이지 퍼주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남에게 퍼주면 내 인생은 끝없이 갉아먹히고 결국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퍼주는 순간 잠시 편해지는 듯 보여도 그 뒤엔 더 큰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들었어? 옆집 할머니 병원비 아낀다고 약을 끊었다가 결국 쓰러지셨대. 설마 약 안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 돼? 큰일 나지. 나이 들어선 한번 잘못 아끼면 바로 목숨이 달린다니까. 70세 이후의 전략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괜히 아끼다 목숨값을 치르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자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싼 음식만 고르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안전장치 하나 설치 안 했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평생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 몇만 원 아끼지 말걸 하는 울분이 남을 뿐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다고 무시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따뜻한 옷 한 벌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입니다. 밥을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한순간에 몸을 얼리고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옷은 아직 멀쩡하다라며 낡은 옷을 붙잡고 버팁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색함이 몸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0세 박동현 씨는 평생 전략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겨울마다 20년 된 외투를 꺼내 입고 속옷은 해져도 꿰매 입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아깝다며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한 한기에 몸이 굳어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옷 한 벌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은 전략이 결국 생사의 기로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내 매년 따뜻한 외투를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네가 뭘 그렇게 멋을 내냐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옷은 사치가 아니야, 방패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안타까운 반대 사례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며 겨울 내내 얇은 점퍼 한 벌로 버텼습니다. 결국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옷값 아끼다 병원비로 다 날렸어. 따뜻한 옷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이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겨울마다 투툼한 내복과 코트를 사 입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또 새 옷 샀어요? 라며 놀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외출하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옷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삶의 질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81세 오창수 씨는 다시 인색함에 무너졌습니다. 낡은 외투에 구멍난 장갑으로 겨울을 버티던 그는 어느 날 길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 구조됐습니다. 결국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옷이 따뜻했다면 근육이 덜 굳어 사고도 피했을 겁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의 부재가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정미자 씨는 매년 겨울마다 방한복과 방한화를 꼼꼼히 챙깁니다. 특히 집안에서도 두툼한 조끼를 입고 외출 시에는 털 모자와 장갑을 반드시 챙깁니다. 그 덕분에 눈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버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옷이 돈을 지켜주는 거야.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옷을 아끼지 않은 선택이 결국 돈까지 지킨 것입니다. 따뜻한 옷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방패이고 건강을 붙잡는 끈입니다. 옷 한 벌을 아끼면 병원비가 수십 배로 나갑니다. 집 안에서조차 추위는 노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옷을 아끼지 않으면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옷 한 벌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보험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따뜻한 옷 한 벌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깨끗이 씻는다는 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존심이고 병을 막는 방패이며 삶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는 것도 돈 아까워라며 몸을 방치합니다. 문제는 이 사소한 전략이 몸을 썩히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81세 이만호 씨는 평생 근검 전략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목욕탕 가는 걸 사치라 여겼습니다. 수도세도 나오는데 뭐하러 돈 주고 씻어. 그렇게 집에서 대충 씻는 걸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팔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고 가려움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피부 세균 감염.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대로 씻지 않아 피부가 버티질 못한 겁니다. 목욕비 몇천 원을 아낀 결과가 입원비 수십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77세 최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도 주 23회 꼭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고 보습제를 챙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뭘 그렇게 치장하냐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야 기분이 살아.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피부가 건강했고 우울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9세 김성철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목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습이 아낀다고 찬물에 대충 씻었고 결국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멀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습관도 없이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말했습니다. 목욕비 아끼다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됐어. 작은 전략이 삶의 존엄을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박영희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달 목욕비는 반드시 챙겼습니다. 공용탕에 가서 씻고 사우나에서 땀을 내며 이웃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덕분에 고립감이 줄었고 건강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목욕은 씻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씻는 비용이 결국 그녀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끝내 목욕을 외면했습니다. 가끔 손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몸은 몇 주씩 방치했습니다. 결국 욕창이 생겨 피부가 짓무르고 악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욕을 거부해서 이런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에게 목욕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정기적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겨울에도 온탕에서 몸을 데우며 혈액순환을 챙겼고 집에 돌아오면 보습제를 바르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손발이 차갑지 않고 수면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목욕은 돈 쓰는 게 아니라 병을 막는 거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욕비를 아낀다고 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병원비, 더 큰 고립,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노년의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깨끗해져야 자존심이 세워지고 씻어야 몸이 버팁니다. 70세 이후라면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건강과 존엄, 그리고 남은 삶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상황 대비 약값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몰려올 때 그 몇 분이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약값 아깝다며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숨까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응급 약값을 아끼는 건 결국 내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고혈압 약을 수년째 복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줄어들자 제일 먼저 줄인 게 약값이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며칠 안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던 길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출혈.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김 씨는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약값 아끼다 인생이 무너졌구나.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7세 이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이 빠듯해도 응급용 약만큼은 늘 챙겼습니다. 가방엔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비상알약을 넣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가방 속 약을 삼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제때 드셨기에 큰일을 피하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값이 약값보다 소중하지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박만수 씨는 끝내 약을 외면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타다 말다 하던 그는 결국 가슴 통증을 무시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심장은 크게 손상돼 평생 인공 심장 보조기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약만 제대로 드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약값을 아낀 대가가 평생 고통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80세 장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늘 비상약 상자를 준비해두고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도 작은 약통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외출 중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쓰러질 뻔했지만 즉시 약을 복용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이 없었다면 그날 길에서 끝났을 거야. 몇만 원이 목숨을 살린 셈이지. 경기도 성남에 사는 78세 오창수 씨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당뇨약을 아끼려고 이틀에 한 번씩만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줄여 먹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약값보다 목숨이 싸다고 생각했나 봐.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약에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보다 약을 먼저 챙겼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노년을 지내고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즐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은 돈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 때 그녀는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약이 없으면 목숨을 잃고 약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약값을 사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 앞에서 사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70세 이후라면 응급 상황 대비 약값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약은 단순한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 바로 이 약값입니다. 네 번째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생활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취미는 사치다라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을 살리고 취미 없는 노년은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즐거움을 아낀 순간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80세 정혜룡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만 켜고 오후가 되면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낚시 모임도 서예 교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즐거움도 없으니 병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취미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77세 김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는 작은 화분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을 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취미가 그녀의 외로움을 막았습니다. 이웃들도 꽃을 구경하러 찾아왔고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꽃이 나를 살렸어. 혼자여도 외롭지 않거든. 서울 구로구에 사는 79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탁구장에 가자고 했지만 회비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던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몸도 뇌도 자극을 못 받아 빨리 늙은 겁니다. 취미를 거부한 대가가 결국 삶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82세 이명숙 씨는 작은 취미 덕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70세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전시회까지 열 정도가 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 그림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막아주었고 색을 고르는 순간마다 삶의 설렘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조영수 씨는 또 다른 실패 사례였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싶었지만 괜히 돈 쓰고 창피만 당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주들과 대화할 주제를 잃었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구나. 스스로를 고립시킨 건 취미를 두려워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장미화 씨는 스마트폰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사진이 늘고 작품이 생기자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취미가 없었다면 나도 그냥 늙어갔겠지.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이 매일 새로워. 작은 취미 하나가 그녀의 노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취미는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악기 하나, 작은 동호회 모임 하나가 삶을 지킵니다. 반대로 취미 없는 노년은 텅 빈 방 안에서 고립되고 병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 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붙잡는 줄이고 마음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취미에 쓰는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웃음을 지켜주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번째는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큰 병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싼 거 사 먹으면 되지라며 식재료를 아무렇게나 고릅니다. 값싼 기름, 오래된 채소, 냉동 고기로 끼니를 때웁니다. 문제는 그 순간 몸속에 병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싼 음식으로 아낀 돈은 결국 병원비 수십 배로 돌아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9세 이만호 씨는 연금을 아껴야 한다며 늘 시장에서 가장 싼 고기와 채소만 골랐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지만 몇 년 지나자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름과 상한 채소를 자주 드신 게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작은 전략이 결국 생명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채소와 생선만큼은 반드시 신선한 걸 사 먹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담고 기름은 늘 새 것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비싼 거 사 먹는다며 혀를 찼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곧 내 재산이지.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고 약도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1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사례였습니다. 그는 늘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값싼 햄, 오래된 인스턴트 국, 유통기한 임박한 빵. 처음엔 편하고 저렴했지만 결국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를 얻었습니다. 병원비만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가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재료 아낀다고 큰일을 만들 줄은 몰랐어. 밥상에서 아낀 돈이 결국 약값과 치료비로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8세 이정순 씨는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챙겼습니다. 채소도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만 사다 먹었습니다. 한 끼 한 끼는 소박했지만 음식이 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해. 싼 걸 먹으면 바로 아프고 좋은 걸 먹으면 바로 힘이 나.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활력이 넘쳤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또 다른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래된 기름을 아깝다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튀김을 해도 볶음을 해도 색이 변한 기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으로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담낭염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한 기름을 반복적으로 드신 결과입니다. 장 씨는 병상에서 탄식했습니다. 기름값 아끼다 병원비로 몇백 배를 날렸구나.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미자 씨는 늘 깨끗한 기름과 싱싱한 채소를 고집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끼면 안 돼. 덕분에 그녀는 지금도 친구들과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활기차게 걷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값싼 음식은 순간만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병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돈이 들지만 그 돈은 곧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밥상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한 끼가 병을 막고 그 한 끼가 내일을 살립니다. 식재료를 아끼는 순간 병원 침대가 기다리지만 아끼지 않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납니다. 정말 자식이 힘들 때 당신부터 챙겨줄 거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친구가 먼저 병실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먼저 간 사람 많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은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고요한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5가지만 갖추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간, 친구 간 갈등에 휘말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관계는 예민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도 늙고 병들면 대화는 점점 줄고 오해는 쌓입니다. 손주를 챙겨도 자식에게 밥을 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간을 짜게 했냐는 말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함께 병원 가주고 심심하면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섭섭함을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속상함을 내비치면 귀찮게 군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받고 돌아서는 건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감정 낭비가 없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친구의 기분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내 입맛대로 먹고 누가 나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사람을 향해 애써 마음 쓰고 눈물 흘리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서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잘 따랐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손주 저녁밥을 챙기지 못한 날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서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서 씨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지금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밥은 대충 먹어도 기분은 안 상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사는 게 늘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을 지키려면 거리가 필요한 법이에요. 반면 처음부터 혼자 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온 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정화섭 씨는 은퇴 후 곧바로 자식들과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주변 친척도 드물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한두 번 모임에서 빠지자 금세 연락이 끊겼지만
정 씨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땐 곁에 있고 아닐 땐 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정 씨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소박하게 아침을 차려 먹고 오후엔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진 않지만 눈치 보며 밥 먹을 일도 없습니다. 누구와 감정을 섞진 않지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더군요. 이제는 누구도 내 평화를 흔들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반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지켜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할수록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혼자가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모은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며 버틴 세월, 아픈 몸 끌고 일한 시간, 남들 놀 때 일했던 희생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돈을 모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노년기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고 형제가 유산을 놓고 다투고 심지어 오랜 친구나 이웃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아프면 보호자인 척하며 병원비를 이유로 통장을 가져가고 외로움을 틈타 재혼을 제안하며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혼자 살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산을 노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결정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의 흐름과 주인은 오직 나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니 어떤 계약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서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틈 없이 오롯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가 바로 혼자라는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몰라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재산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정진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서요라며 정 씨를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정 씨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아팠던 어느 날 아들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통장을 건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지금부터 관리해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설득과 며느리의 눈치에 밀려 결국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돈은 없어도 최소한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70세 이명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하루도 자식 집에 얹혀 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줄 테니 이사 오라고 했지만 임 씨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내가 산 집에서 돈은 내가 번 돈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임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적지만 규칙적인 수입 덕에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고 큰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용은 본인이 직접 통장과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투자도 누가 함께 하자고 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몇은 자식에게 보증 섰다가 재산을 날렸지만 임 씨는 그런 일에 단 한 번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식도 믿고 싶죠. 하지만 내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혼자 살면요. 나만 알고 나만 쓰니까 안전해요. 외롭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돈 잃고 마음까지 잃는 거예요. 정진호 씨는 통장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혼자였기에 돈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권리이고 내 자존심이며 내 마지막 결정권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 바로 혼자인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혼자 살면 누굴 만날지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매번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에 천천히 만나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나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할 용기도 생깁니다. 이처럼 관계의 다이어트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 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피곤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나만 늘어나도 관계는 배가 되고 피로는 몇 배가 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소모가 없습니다. 이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김선혜 씨는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모임을 즐겨 다녔고 그때마다 김 씨는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술자리, 끝도 없는 수다, 불편한 웃음. 김 씨는 수십 번 난 좀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 친구들의 이름을 매번 꺼내며 이번엔 누구 부부 만날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녔죠. 남편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혼자가 된 거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남 서산에 사는 71세 이남규 씨는 일찍부터 사람은 골라 만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재혼 권유도 있었고 함께